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MC와 함께 여러분들을 스터디 투어 성과 공유회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식 세션은 스터디 투어 참가자와 함께 읽는 엔주 길라잡이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스터디 투어는 동티모르와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요. 국가별로 6분의 참가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난주에 지금 양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따끈따끈한 길라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가 스터디 투어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저희 참가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실까 봐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 편하게 하시라고 딱 적정 인원이 와주신 것 같아가지고 서로 마음 놓고 편하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톤 앤 매너를 어떻게 잡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능처럼 좀 찍고 싶어서 제가 유재석을 맡고 조세호를 맡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퀴즈 프로그램처럼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 세션의 목적은 결국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예능보다는 조금 재밌는 교양의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다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마음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신청해서 남겨주셨던 질문들은 저희가 최대한 오늘 토크에서 녹여볼 예정이고요. 그래도 궁금한 내용이 남아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현장 Q&A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는 현재 녹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중에 KCOC 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실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스터디 투어와 엔주오 길라잡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엔주오 길라잡이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알 수 없는 저희가 스터디 투어를 통해 얻은 참가자분들의 인사이트와 국가별 분석까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우선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혹시 저희 의상의 특징을 좀 눈치채실 수 있으실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물이 없으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그래서 오른쪽에 계시는 두 분은 청색의 옷을 입고 계신데 저희 탄자니아 국기 색깔로 옷을 입으셨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적색, 동티모르 국기 색깔을 보여주시는데 GSM도 어딘가는 네. 그래서 옷 대신에 머리 색깔로 오늘 하고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컨펌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저는 지금 컬러가 블랙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동티모르에도 다녀왔고 탄자니아에도 다녀와서 어느 한쪽을 택했다가는 조금 이제 불공정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뉴트럴한 컬러로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계신 나연 선생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의 다짐 그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프라미스에서 동티모르 지부 담당을 하고 있었던 홍나연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동티모르 편 길라잡이가 나온다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패널로 오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운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혜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분쟁 취약국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남아시아 분쟁 취약국이 동티모르가 길라잡이 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KCOC와 연을 맺게 됐고요. 네, 오늘 현장에서 좀 알고 배우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을 참석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보건 애드보커시라는 NGO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협력 NGO 실무자 장예지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저희 동티모르 팀의 모든 색깔을 다 제가 아사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레드를 한껏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걸고 있는 이 스카프는 동티모르에서 저희 방문했던 한 기관이 저희에게 환영의 마음을 담아 다 한 사람씩 목에 이제 걸어준 스카프였는데, 이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걸어드리지는 못하지만 환영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패널로 앉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단법인 코익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원이라고 합니다. 저 코익스에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협력 사업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부족하지만 그 탄자니아 현장에서 좀 경험하고 느낀 점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 곁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창민이라고 합니다. 탄자니아 스터디 투어 참여자들이 총 6명이었는데 그 6명이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일주일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각자 이제 영원 선생님은 탄자니아 본토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저는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드릴 건데, 저희들이 전달해드리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서 좀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직접 패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TMI일 수 있는데 옆에 계신 예지쌤은 양말도 빨간색을 신고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기념 촬영을 할 기회가 있다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 NGO 길라잡이의 저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뒤에서 책을 가져가실 때 저자의 초파 한번 사인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아마 흔쾌히 저희가 합의를 한 건 아니지만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를 찍는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터디 투어와 길라잡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요약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COC 파트너십 지원부의 김용훈입니다. NGO 길라잡이는 개발협력 대상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묶은 책자입니다.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은 NGO 길라잡이를 발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올해는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가인 동티모르와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NGO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티모르 스터디 투어 참가자, 스터디 투어에 참가했던 스터디 투어 탄자니아 팀의 스터디 투어 참가자, 동티모르 스터디 투어에 참가했던 고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더블리지에서 작년부터 동티모르 외국인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티모르 환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동티모르에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고가 뜬 것을 보고 바로 꼭 이 국가에 가야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NGO 봉사단원으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보가 잘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에 NGO 길라잡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올해 KCOC에서 길라잡이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동티모르 현장에서 저와 같은 고민했던 분들께 좀 도움을 주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터디 투어에서는 탄자니아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그쪽에 NGO 기관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탄자니아에 대한 정보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 학부생 시절에 적정기술 공학설계 프로젝트 일환으로 탄자니아 아루샤를 다녀왔었고, 그 이후에는 코이카 NGO 봉사단으로 탄자니아 다레살렘에 1년 동안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다녀왔다는 제 정보와 탄자니아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네트워킹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스터디 투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기아대책 파견간사로 근무하고 있고 탄자니아 잔지바르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간된 탄자니아 길라잡이가 있었지만 참고하기에는 잔지바르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새로 탄자니아에 사업을 착수하거나 진입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잔지바르 관련된 내용을 넣고 싶어서 길라잡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은 사전 스터디, 현지 스터디, 원고 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전 스터디는 NGO 길라잡이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요. 문헌이나 온라인으로 퍼져 있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이나 분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습니다. 현지 스터디는 사전 스터디에서 모은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열흘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 CSO들의 사업을 보기도 하고 현지의 이해관계자들과 정부기관과 함께 미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고 작성은 사전 스터디와 현지 스터디를 통해서 취합한 정보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후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참가자들 상호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원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료의 정보와 출처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와 팩트 체크를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전에 몇 번 모이고 현장 방문하고 글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니 출장 전부터 강의도 듣고 조사도 많이 했었고요. 또 현장에 가서도 인터뷰를 위해 또 준비하고 회의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었고 다녀와서도 길라잡이를 위한 추가 조사를 또 했었습니다. 조사를 거듭하면서 좀 깊이 있는 자료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또 조사한 내용들을 크로스 체크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작은 것 하나하나도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NGO 길라잡이의 완성도가 되게 높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실제로 동티모르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진행했던 에피소드들을 나눠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참가자분들과 그리고 KCOC 분들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고 다른 분야와 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훨씬 더 다채로운 사전 스터디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강의와 또 팀원분들의 발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큰 틀이 자세하고 세세한 정보들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컬 NGO에 방문했을 때 그들만의 문화와 방식으로 저희를 환대해 주시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라오 하무특이라는 기관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이카 현지 사무소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NGO 단체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제 사업 현황과 애환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미팅하고 점심 먹고 미팅하고 저녁 먹고 4번 미팅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숙소에 돌아오면 그날의 인터뷰와 그 다음날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4번 미팅을 했었는데요. 차에서 내려서 4번 미팅 장소로 가던 그 길과 약간 그 걸어가던 팀원들의 뒷모습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힘들었을 텐데 같이 열심히 해주는 팀원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적인 문서를 찾아야 되는 것부터 그리고 그 문서를 오역 없이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었는데요. 스터디 투어 참가자들과 상호 피드백뿐만 아니라 KCOC 스태프분들의 꼼꼼한 피드백 덕분에 원고를 잘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스터디하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 또 이야기 나누고 돌아와서 그 기관에 대한 새로운 또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갖다 직접 찾아보고 정리하는 과정 이런 이제 흐름이 너무도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동티모르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건데요. 짧은 현지 일정이었지만 시야가 확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에서 좀 얻은 인사이트들과 힘으로 또 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현재 잔지바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타 기관과 타 사업장을 방문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터디 투어라는 기회를 통해서 타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사업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다른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저는 잔지바르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자니아 내륙, 특히 본토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지 못했는데 정부기관의 규정이나 컨텍스트 관련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봉사단원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 탄자니아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수동적으로 그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곤 했었습니다. NGO 길라잡이 탄자니아 편을 발간을 하려면은 출처가 확실한 공문서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수집하고 가공하여 원고로 작성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 큰 배움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탄자니아 현지를 직접 방문했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이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제가 NGO 길라잡이 작성함에 있어서 저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라는 점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자니아 NGO 현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또 다른 사업을 갖다가 하고자 또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저희 기관에 직접 문의가 와서 이들하고의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발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터디 투어는 탄자니아 사랑의 종착지이다. 스터디 투어는 초콜릿이다. 호수에 떨어지는 돌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아마추어를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다. 저에게 스터디 투어는 한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이 책을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탄자니아 길라잡이 스터디 투어는 이 책 속에 넣고 싶은 한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에 다시 돌아가서 또 그 행복했던 기억을 더 배로 쌓을 수 있었고, 또 탄자니아에서 너무 사랑했던 공간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충분히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궁금했던 거와 좀 아쉬웠던 그런 답답한 갈증들을 달달하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휴직 중이고요. 휴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이나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스터디 투어 하면서 약간 오랜만에 일하는 기분도 많이 느껴봤고, 너 이제 일해야지, 활동해야지, 관심 있었잖아 하면서 약간 불 붙여주는, 약간 파장을 일으키는 돌멩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열정을 잘 불태워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내가 아마추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희 NGO 길라잡이 발간을 위한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에는 해당 국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돌아본다면 정말로 다양한 나이, 다양한 직업,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처럼 해당 국가에 애정이 있거나 혹은 경험을 만들어 보고 싶거나 경험이 있거나 활동을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사전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현장에 가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녀와서는 길라잡이 작성하면서 또 조사를 하면서 그 국가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좋지만 앞으로 하려는 분들에게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GO 단체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공공기관에 근무하지만 국제 교류나 국제 협력을 하고자 하는, 또 혼자서라면 얻을 수 없는 값진 정보들이 있는데요. 평소에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스타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GO 길라잡이 발간을 위한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은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2025년에는 필리핀과 르완다를 대상으로 NGO 길라잡이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KCOC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스터디 투어에서 만나요. 영상 좀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제가 요약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원본 촬영을 다 했었는데 원본은 4시간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요약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영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패널분들도 표정이 되게 좀 밝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웃어보시죠. 그래서 저희 스터디 투어에 참여하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저희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되었던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기관들을 방문하셨는지 이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앞에 인사하면서 못한 게 있어요. 보따르디 보따르디 동티모르 테투모 인사말이었는데요.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인사하면서 잊어버려가지고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곳에 방문을 했는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코이카 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함께 이 일정에 대해서 미팅을 가졌고요. 그 후에는 일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구분별로 보시면 첫 번째는 국제 NGO를 저희가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요. 월드비전과 또 동티모르 적십자 CVTL이라고 약어를 쓰는 적십자에 방문을 했었고 또 케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 하모뚝이라고 하는 로컬 NGO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또 한국에는 KCOC라는 NGO 협의체가 있다면 동티모르에는 퐁틸이라고 하는 NGO 협의체가 있어서 그곳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CSO로는 글로벌 이너피스와 WCM의 활동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NGO 법적인 등록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티모르 법무부에 방문을 했었고요. 또 공여기구인 USAID도 저희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에서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어떤 협동조합 형태의 그런 소득증대 사업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파식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저희가 또 방문을 하고 실제 대표님을 만나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7박 9일 동안 이동을 빼면 5일간 현지에 체류를 했었는데요. 5일 동안 11개의 기관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제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엔 탄자니아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탄자니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지바르 팀, 다레살람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다레살람 팀에서는 어떤 기관들 방문하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다레살람에서는 저희가 한국 NGO로는 굿네이버스 다레살람 헤드 오피스를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동행, 그다음에 아프리카 미래재단, 비전 케어 이렇게 총 4군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기구, 뭐 공공기관으로는 저희가 코피 탄자니아 사무소를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코이카 간담회에 저희가 참여했었습니다. 마침 또 당시에 이제 코이카 NGO 간담회가 다레살람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탄자니아 전국에 있는 NGO들을 모셔서 좀 한다라고 해서 그 간담회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지 NGO로는 음카파 파운데이션이라는 곳과 자카야 파운데이션이라는 2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동행 같은 경우에는 탄자니아에서 농업학교를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장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잔지바르 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탄자니아 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레살람과 잔지바르로 나눠서 활동을 했고요. 저는 이제 잔지바르를 다녀왔는데요. 잔지바르에서는 한국 CSO로는 굿네이버스 잔지바르 오피스, 그리고 기아 대책 잔지바르 사무소, 그리고 정부기관으로는 JSSF라고 잔지바르 소셜 시큐리티 펀드,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 기금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을 다녀왔고요. 다자기구로는 유니세프 잔지바르 필드 오피스, 그리고 ING와 로컬 NGO로는 자카 잔지바르 클라이밋 체인지 어소시에이션, 기후변화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현지 로컬 기관과 그다음에 SOS 칠드런스 빌리지, 그 아동 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기관, 그리고 잠와소라고 잔지바르 무슬림 워먼 에이즈 서포트 오거니제이션으로 로컬 기관들 중에 그 종교 기반의 기관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무슬림 기반의 로컬 NGO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PMC 사업을 하고 있는 부경대학교 담당자님과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업장 방문도 있었는데요. 굿네이버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콰라라 미디어 에듀케이션 센터를 방문했고, 기아 대책에서 여학생 기숙사 그 건축 사업을 진행했던 파자 무툴레 세컨더리 스쿨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총 15개 기관과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인터뷰 대상 섭외는 저희 참가자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네트워킹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또 코이카 본부와 사무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팅을 진행할 때 저희는 한국 NGO를 대표해서 방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현지에서 어떤 네트워킹 포인트를 고민하실 때 시작점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방문기관 정보는 저희 NGO 길라잡이에서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해 길라잡이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선 동티모르 길라잡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동티모르 길라잡이의 목차는 보시다시피 동티모르의 기본이 되는 정보 먼저 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티모르의 이제 국가 정부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과 동티모르 사이의 국제개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담아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교육, 보건, 경제개발 특수한 분야에서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담아봤고요. 4부 5부에서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NGO 등록 그리고 NGO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담아보았습니다. 나연 선생님이 작성하신 파트가 어디셨죠? 저는 NGO 등록이랑 NGO 운영 및 활동 부분인데요. 네. 여기가 너무 사실 저희는 오랜 10년 넘게 동티모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게 10년 동안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이번 스터디 투어에서 다 얻게 됐어요. 구글링 해도 안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서 특히나 보시게 된다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자의 애정이 담긴 파트 틈새 소개였습니다. 탄자니아 길라잡이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 탄자니아 길라잡이도 전체적으로 동티모르랑 동일하게 탄자니아 기본 정보, 이제 개요부터 역사, 그다음에 탄자니아의 주요 특성 등을 좀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탄자니아의 국제개발 협력 현황을 담았습니다. 탄자니아의 국가 발전 계획이랑 그다음에 한국 또는 이제 세계 주요 공여기관이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 등을 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분야별 정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 보건, 농어촌 개발, 기후 변화 이렇게 4개의 파트인데요. 특히 탄자니아가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조금씩 더 이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GO 등록, 그 다음에 NGO 운영 및 활동 순으로 저희 길라잡이 했습니다. 그 탄자니아 길라잡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파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쓰신 것과 상관없이 좀 유용한 파트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사실 부분일까요? 저도 제일 유용한 파트가 뭔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 파트가 조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작성한 파트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또 기후변화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었고 또 새롭게 조금 탄자니아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게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모든 게 대본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발 질문을 하는 건데 잘 받아주셔서 굉장히 흡족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길라잡이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티모르 길라잡이의 경우에는 사실 동티모르에서 활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자료가 없는 국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정말 긁고 긁어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출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탄자니아 길라잡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탄자니아 길라잡이를 발간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잔지바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잔지바르 내용도 담았고 또 최근 현황과 트렌드도 같이 담았다는 점에서 길라잡이의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소개해 드리기 전에 국가 소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티모르는 어떤 국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동티모르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티모르 섬의 동쪽에 위치한 공화국이고요. 수도는 딜리입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두 개의 유일한 가톨릭 국가이고 21세기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최초로 독립한 국가입니다.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이 이제 공식 국명이고 2002년 5월 20일 독립회복과 동시에 이스트 티모르에서 포르투갈어 표기인 티모르 레스트로 공식 국명이 변경되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이스트 티모르로 통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투머, 인도네시아어, 영어, 포르투갈어가 현장에서 이제 계속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공식 공용어는 테투머와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리고 동티모르는 수많은 식민 지배를 겪은 월뱅이랑 OECD 닥에서 취약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인데요. 1702년에 포르투갈 점령으로 시작해서 18세기 중반에 네덜란드가 이제 포르투갈과 분쟁해서 또 티모르 섬을 분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제 일본이 점령하다가 포르투갈이 다시 이제 점령한 시기도 있었고요. 1975년에 동티모르가 이제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또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가 24년간 이제 지배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고 2002년에 이제 최종 주민 투표와 유엔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인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생 독립국이다 보니까 아직 인프라가 좀 많이 갖춰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 사회적 환경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동티모르는 2023년 IMF 발표 기준으로 GDP가 총 23억 달러 정도 되고요. 동티모르 인구의 약 65%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지만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서 GDP의 16% 정도만 동티모르 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와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국회에서 페트롤리움 펀드라 해가지고 PF 이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요.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부를 이제 적립하고 또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석유와 가스 개발로 인한 수입이 정부 수입의 65%, 국가 수출의 98%, 그리고 GDP의 16%를 차지할 만큼 경제 다각화가 시급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의 성패는 석유 가스전 개발에 따른 수익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서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카나 이제 USAID 호주 공여기관들의 상위 이제 국가 개발 전략을 보시면 다들 경제 다각화가 1순위로 올라가 있을 만큼 경제 다각화가 시급한 국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탄자니아가 어떤 국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탄자니아 그 소개 드리기 전에 그 저희가 말씀드린 요 정보들이 수치나 정보들이 다 길라잡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치나 아니면은 세밀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자를 좀 자세히 찾아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는 탄자니아 연방 공화국 이름이라 공식 국명을 가지고 있고요. 1964년에 탕가니카 공화국과 그다음에 서민 잔지바르 공화국이 합병돼서 탄자니아 연방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남한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4배 정도의 크기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등 그 인접한 국가들이 8개 국가들과 같이 국경을 접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프리카에서의 중요한 그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도는 도도마이고 경제 수도는 다레살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잔지바르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구는 2014년 올해 기준으로 약 6,174만 명 정도로 한국보다는 약간 많은 정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는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리고 토속 신앙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서민 잔지바르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모두 무슬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대륙에 있는 본토와 과거 오만의 지배로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잔지바르는 별도의 자치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어서 잔지바르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특이점은 이렇게 다양한 그 동아프리카 국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종과 그다음에 종교들이 섞여서 같이 혼합되어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이나 종교 간의 갈등이 없이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한 국가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안정적인 국가가 탄자니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제적인 환경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경제적인 건 제가 사전에 작성한 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경제는 농업, 광업, 관광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프라 개발과 산업화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아프리카에서 경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GDP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대부분이고요. 주요 수출 품목도 커피, 담뱃잎, 차, 과일 등으로 대부분 농산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탄자니아 내 줄리어스 니에렐의 그 수력 발전소나 아니면은 표준계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그다음에 관광업 등이 성장의 주요 경제 성장의 요인이고요. 그리고 탄자니아는 경제 개발 가능성도 높지만 빈곤, 인프라 부족, 그다음에 농업, 기후 변화 민감성 등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개혁과 산업 계획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티모르 섬의 동쪽에 있으면서 많은 식민 지배를 겪은 동티모르와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합쳐져서 탄자니아가 된 탄자니아처럼 굉장히 국가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나연쌤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년 전부터 동티모르에서 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방문하시면서 좀 느끼신 것이 있는지 혹은 NGO를 위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길라잡이 만들 때 이제 각자 섹션 어떤 거 고르고 싶은지를 고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NGO 등록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희는 10년 전에 지부 설립을 할 때 법무부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계좌 개설도 가능했고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법무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KCOC처럼 현지에 있는 NGO 퐁틸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활발히 하고 계신 단체들 보니까 그 법무부 등록은 필수로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실 때 현지 계좌 개설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법무부에 등록을 해야지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조금 인상 깊었고요. 법무부의 기관 등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파운데이션, 재단, 혹은 어소시에이션, 협회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파운데이션은 이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체이고요. 그 관할 기관의 인정을 받아서 법인격을 취득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제 구성한 법인체로서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당연히 추구하지 않고 해산 또는 뭐 청산 할 경우에 그 협회가 갖고 있는 이익이나 자녀 재산이나 자산들을 배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대부분 협회로 등록을 좀 많이 해 놓으셨는데 최소 1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이제 만약에 그 동티모르에서 활동을 하고자 NGO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파운데이션이나 어소시에이션이나 적절한 형태를 이제 결정을 하시고 난 후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종류가 정말 많고 까다로워요. 근데 이 길라잡이 안에 보시면 샘플 기존에 처리하셨던 분들의 샘플도 잘 담아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 서류를 구비하시고 나면 이 문서들은 포르투갈어 혹은 떼뚜머로 반드시 번역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공증을 하셔가지고 이 서류들을 갖춘 이후에는 법무부에 가셔야 돼요. 이제 법무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이 서류들을 접수를 하면
그 임시 등록증을 발급해 주세요. 그 임시 등록증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 재무부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부에 가셔서 이 문서를 그 증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나시면 틴 넘버라는 납세자 인식 번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걸 또 가지고 법무부에 가셔야 돼요. 법무부에 제출을 해서 최종 등록증을 받으시면 이제 NGO 등록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법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관들의 이제 조언에 의하면 빠르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이유가 실제 번역이나 공증을 보통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그 완료된 문서를 다시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약간 따라가다가 놓치셨을 수 있지만 저희가 동티모르 길라잡이에 예쁘게 표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스텝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탄자니아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개 국가를 모두 다녀왔던 입장에서는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체계가 많이 없고 좀 어느 정도 웰컴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탄자니아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NGO를 좀 관리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녀오시고 인터뷰하셨던 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코익스 제가 이제 있는 코익스에서도 탄자니아 법인을 만들었었고 또 그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현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길라잡이를 작성하면서 규정이나 이런 걸 알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탄자니아 정부가 2001년도에 이제 NGO 관련된 NGO를 이제 국가 발전의 중요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서 관련해서 NGO 등록부터 운영에 아우르는 NGO 법을 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NGO 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NGO 등록이나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 NGO 법에 보시면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에 모두 NGO 담당관을 배치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익스 같은 경우에는 아루샤 지역에 이제 지부를 설립을 했는데 그 아루샤 시 정부에 있는 NGO 담당관을 찾아가서 이제 NGO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각 3부씩 구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NGO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기억으로는 한 10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지 NGO에 관련된 정관이나 이런 것도 다 했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본부에 관련된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회계 재무제표 이런 것들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GO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자료들을 이제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해서 제출을 했어야 했고요. 그 서류들을 가지고 NGO 등록 담당관을 찾아가면 이제 서류를 검토 후에 이제 확인을 받습니다.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을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탄자니아의 이제 지역개발 여성 가족부로 직접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NI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출 이후에 등록이 승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제 납세 번호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게 지역 정부나 이제 담당자별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도 이제 아루샤에 있는 담당관을 먼저 만나서 서류 양식이 이제 NGO 법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랑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NGO 등록할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지부가 설립될 위치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NGO 담당관을 먼저 만나보셔서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NGO 담당관을 먼저 만나서 서류를 구비하고 저희는 이제 NIS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GO를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관의 협조 레터를 받아서 저희 이제 사무실 임차나 은행 계좌를 미리 개설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다음에 계좌번호가 뭐냐, 납세번호가 뭐냐를 NGO 등록을 할 때 같이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모순적이게도 사실 NGO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NGO 담당관한테 미리 협조를 좀 요청을 해서 그 부분들을 현지에 있는 뭐 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들을 찾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좀 우선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NGO를 등록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NIS라는 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NGO 인포메이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탄자니아 정부가 모든 행정 시스템을 좀 디지털화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NGO의 등록뿐만 아니라 활동과 어떤 보고와 관련된 것들도 NIS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조금 수도에 있는 기관들은 NIS가 생기면서 굉장히 간편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먼 곳에 있는 기관들은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잔지바르 NGO 등록 같은 경우에 관해서도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잔지바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자니아 본토와는 조금 다르게 등록하는 기관부터 조금 다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본토에 이미 NGO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잔지바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잔지바르에 별도의 NGO 지부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들었고요. 근데 이제 탄자니아 본토에 NGO를 먼저 설립하고 나서 잔지바르의 NGO를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조금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잔지바르에 먼저 NGO를 등록하고 본토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드렸던 것처럼 잔지바르에서 이제 하시게 된다면 잔지바르에 있는 NGO 담당관이나 아니면 그 지역 정부랑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본토와 이제 잔지바르 모두 활동을 하시고자 계획을 하신다면 본토에 먼저 NGO를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잔지바르에 지부를 설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딱딱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 어떻게 NGO들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동티보르에서 여러 기관들을 아까 만났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좀 인상적인 기관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티모르에 방문했던 그 현지 사업장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중에 글로벌 이너피스라는 한국 NGO의 사업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글로벌 이너피스는 한국에서는 제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요. 지금 제외 도민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사무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미처 들어가지 못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업장에 제가 방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점으로 해서 그 사업을 그 제주 ODA를 받은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 지역 정부의 ODA를 받아서 그 사업장은 동티모르 자체도 티모르 섬에 있는데 그 티모르 섬 딜리 수도에서 또 1시간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아따우르라는 또 작은 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ODA를 통해서 평화 어린이 도서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미 조성을 하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또 프로그램으로 독서 지도사를 양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요거는 또 바보의 나눔 기금을 통해서 또 양성 사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는 독서 지도사 분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그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꼭 단체복 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서 지도사분들이 모두 단체복을 이제 맞춰 입고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고 또 실제 아이들한테 하듯이 앉아 있는 이제 그 독서 지도사가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을 읽고 어떻게 이해갈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실습을 저희가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글로벌 피스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업으로는 역량 개선 지원 사업이 이제 코이카의 지원으로 진행 중이었는데요. 저희가 글로벌 이너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NGO를 방문했을 때도 동티모르의 보건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량의 문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듣고 또 저희가 조사한 자료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5세 미만 아동 중에 발육부진의 비율이 50% 가까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섬 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식품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수입품이 굉장히 그 금액이 올라가고 또 내수작물은 굉장히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이너피스는 그 아따우르라고 하는 작은 섬에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영양 보충식을 제공하고 또 그 신체를 개측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밌었던 것은 이 섬 안에 3세에서 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체가 한 650명 정도 되는데 이 섬에 있는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부장님께 이거 논문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수 사업을 하시면은 이건 논문감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양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그 유치원의 정수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약간의 식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추가로 그 작은 텃밭, 생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지속 가능성을 또 도모해보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좀 방문해 본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나 현지 정부에서 그 글로벌 이너피스라고 하는 기관을 굉장히 신뢰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전략을 하셨길래 이렇게 마음을 얻으셨냐라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실제로 본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가져간 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서 거꾸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현지의 협조를 많이 얻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티모르에서도 거의 한국 NGO의 대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글로벌 이너피스에서. 그래서 혹시 방문할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스터디 투어 팀 소개를 받아서 왔다고 하면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동티모르에서 방문하셨던 다른 기관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저희 모두가 흥미를 가졌던 기관이었는데요. 네, 저희 모두가 흥미를 가졌던 기관이 일본 NGO 파스익이라는 기관이었습니다. 파스익은 동티모르, 스리랑카, 미얀마, 팔레스타인 다양한 지부를 두고 폭력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의 자립을 돕는 NGO였고요. 동티모르에서는 주로 공정무역과 같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 조직, 코카마우라는 협동조합을 조직했고요. 그다음에 카페 아로마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제품 생산과 판매를 이제 전담하는 여성 그룹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식은 NGO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동티모르 현지 법상으로 NGO는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익 창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식을 100% 주주로 하는 PTC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중 구조로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인 코카마오에서 질 좋은 커피를 생산을 하면 PTC 법인에서 그것을 전수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를 통해서 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상태로 PTC에서 가공을 하고 파식 이제 도쿄 본사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도쿄로 판매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7개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7개 한 톤에 한 개당 18톤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뱅에서 이제 두잉 비즈니스 인덱스를 보면 동티모르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티모르 현장에서 이제 비즈니스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인터뷰한 기관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유사 사례로 저희 한국 기관이 수행한 피스커피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공정무역 자립화를 통한 빈곤 퇴치 모델 구축을 목표로 이제 지역 주민 주도로 소그룹도 이제 조직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카페 티모르라는 현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주민 주도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였지만 팟싱만큼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팟싱 대표님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좀 인상 깊었던 업구들이 있는데,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업 기획과 사업 수행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좀 일맥상통하게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 기획할 때부터 시작을 고려할 때 끝도 같이 봐야 한다라는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팟싱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탄자니아 팀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동티모르는 탄자니아에 비해서는 한국 NGO가 많이 진출해 있지 않고 사업이 그렇게 다양하게 진행되진 않는데, 탄자니아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사업들이 또 진행 중이어서 다양한 사업의 현장을 또 보실 수 있으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기관들 방문하셨나요? 저는 이제 다레살람 본토에서 좀 다양한 기관들을 만났었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실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헤드 오피스를 방문했을 때가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었는데, 이제 굿네이버스 헤드 오피스에서 하는 거는 아니었고 잔지바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한 중등 교육 향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교사 역량 강화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이 두 개의 각기 다른 사업을 하나로 연결해서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민간협력 사업인데 두 개를 따로 이렇게 공모를 하셨고, 근데 그 두 개를 하나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좀 하고 계시는 게 좀 기억에 남았고, 특히 또 라디오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현지의 특성을 미리 조사하고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사업에 이제 좀 녹여냈다라는 것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잔지바르 정부에서도 굉장히 사업의 성과를 높이 보고 이 관련된 예산을 잔지바르 교육부에서 거의 900% 가까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또 성과도 그만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았었던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부장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그걸 좀 목표로 현지 직원들을 계속 역량 강화시키고, 향후에는 이제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향후에는 내가 나오고 현지 사람이 지부장을 하는 게 그게 우리 굿네이버스의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관리하는 것보다 현지 직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지속 가능한 좀 현지 지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잔지바르에서도 좀 인상 깊은 기관 하나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잔지바르에서도 저희들이 한국 CSO나 아니면은 현지 정부 기관들도 만나보긴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했었을 때 다들 환영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환영을 해주셨던, 저희를 가장 많이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셨던 기관들 중에 하나가 현지 로컬 기관인데,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자카라는 기관이에요. 잔지바르 클라이밋 체인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현지 로컬 기관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잔지바르에 위치해 있고요. 로컬 NGO로서 201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대부분의 그 기관 직원들이 굉장히 젊었었어요. 10명 안팎의 직원들이었는데 굉장히 젊고 열정적이었던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었고요. 이 자카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은 잔지바르 빈곤층이 기후변화로 인해 겪는 취약성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지 로컬 기관이 현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요한 사업으로는 분산형 기후변화 기금 프로젝트로 현지의 저축신용 협동조합을 통해서 회전 기금을 이용해서 현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 증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지는 그 현지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만큼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현지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설명을 해줬었고요. 이 자카라는 기관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구성원 대부분이 굉장히 젊었었어요. 대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설립을 했던 기관으로 굉장히 열정이 넘쳤고 그만큼 다른 기관과 협력이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관들 중에 혹시 잔지바나 아니면 다르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을 현지 파트너와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이 자카라는 기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관인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를 잘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게 또 고민이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NGO를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좀 시작하거나 어떤 네트워킹 포인트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연 선생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INGO를 컨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현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업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되게 나누고 싶어 하세요. 되게 환영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방문하셔가지고 조언 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UN 사업이나 코이카 사업 에 대한 경험들이 많으셔서 현지 직원마저도 그 행정이나 회계 처리 같은 게 정말 능숙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뭐 NGO 그 사업을 하실 때 현지 직원도 염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 NGO와의 협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이 겪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분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랑 이제 마찰이 생겼을 때 그걸 풀어내시는 그 노하우가 정말 이거는 어디에 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매끄럽게 풀어내는 것에 있어서 로컬 NGO의 조언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실예로는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했고 신생 NGO가 이제 동티모르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사업장 방문, 그러니까 사업장 조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로컬 NGO 없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출장팀이 이제 현장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을 수호하는 그 직역하면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이 허락이 없으면 그 지역에 접근하는 것조차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당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뭐 공증받은 걸 뭐 서류를 낼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인 분들, 로컬 NGO는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 문화적 맥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가 방문했었던 그 NGO 연합체인 퐁틸에서도 하위에 여러 네트워킹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섹터별로 혹은 사업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자리하는 모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다른 로컬 NGO들하고 또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조금 특이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이너피스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말고도 UNDP의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UN 사업을 하려면 UN 그 파트너 포털에 등록을 해서 UN의 사업을 지원하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 팀 전원은.
그리고 그 UN 파트너 포털에 등록하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해를 하고 또 그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글로벌 이너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포털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따우르라는 섬에서의 활동이 현장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UNDP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지 그 섬이라는 그 바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초 양식을 통한 이제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이 아따우르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의 파트너십이 이런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탄자니아 맞춤 접근법, 전략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이거 스터디 투어를 참여했을 때 탄자니아 현지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한 4개월 정도 있으면서 스터디 투어를 통해서 현지 NGO를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4개월 넘게 있었는데도 그러면서 좀 느꼈던 게 현지 NGO들도 저희 못지않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소개드린 현지 NGO 중에 이제 음카파 파운데이션이랑 자카야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개 기관 모두 이제 탄자니아 전직 대통령이 만든 기관입니다. NGO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기관 혹은 해외 공여기구, 뭐 다자기구와의 협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협조가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로컬 NGO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탄자니아가 최근 들어서 이제 NGO들을 좀 관리 감독을 좀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앙 집권화를 조금씩 더욱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학교나 아니면 어떤 병원 이런 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협조 혹은 허락 없이는 저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현지에 있는 로컬 NGO나 아니면 현지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INGO들을 좀 컨택을 하셔서 미리 좀 협조를 요청하고 방문하면 그래도 비교적 좀 수월하게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을 먼저 좀 접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어서 잔지바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을 기획하는 그 과정 중에 현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 정부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정부와의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지바르라는 곳은 그 탄자니아에 속해 있는 섬이에요. 섬인데 왜 이렇게 잔지바르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따로 팀을 꾸려서 잔지바르로 갈 만큼 이렇게 잔지바르의 역할이 컸나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잔지바르에 대해서는 큰 그 많은 정보들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길라잡이 그 첫 번째 발간된 길라잡이에서도 잔지바르에 대한 정보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개정된 이번 길라잡이에서도 잔지바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실렸거든요. 그만큼 잔지바르 섬에서의 활동들이 그만큼 효과적이고 또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 취합을 저희들이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잔지바르는 이제 섬이지만 별도의 행정과 자치권을 갖고 있는 별도의 그 정부 부처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국가라고 또 생각을 해주실 정도로 이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지역 조사를 하면서 확인된 거는 잔지바르에서 정부 부처와의 파트너십은 그 탄자니아 본토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잔지바르 자체가 별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별도의 국가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정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토의 큰 정부와 기관이 같이 협력 사업을 할 때 받는 어려움보다 그 잔지바르 섬의 작은 정부와 협력 사업을 할 때, 소통을 할 때 그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이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지바르 섬 안에서도 그만큼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잔지바르 교육부와 청색경제부가 코이카와 한국 NGO와 같이 협력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정부 부처와의 협력은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길라잡이의 잔지바가 이렇게 내용이 추가됐던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정부 부처와의 협력이 원활하기 때문에 현지 잔지바 안에서 무려 4개의 한국 기관이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잔지바 안에서의 활동들이 본토만큼은 어렵지 않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만큼 또 잔지바가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NGO의 활동들이 더 필요성이 커졌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잔지바르 대변인 신창민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창민 선생님께서는 지금 한국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탄자니아의 지부를 열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좀 자료 조사를 하러 참고차 합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지바르를 다녀오셨지만 또 잔지바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기관에서 탄자니아 사업국 개소를 염두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길라잡이가 모집이 됐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었는데요. 길라잡이를 통해서 탄자니아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서 탄자니아 사업국을 새로 개소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쭤보셨던 것처럼 탄자니아에서 그 활동을 하는 데에 저희가 본토에서 할지 아니면 잔지바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탄자니아 자체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많은 도움이 NGO나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 중에 저희가 지역조사를 통해서 한 곳을 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할지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앞으로 추후 조사를 계속해 가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저희 돌발 질문이었는데 매끄러운 대답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코이카 사무소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할 때도 본토에서는 사실 그 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고자세고 좀 협력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반면 잔지바르는 굉장히 협조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되 지금 창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기관의 전략이나 방향에 맞게 잔지바르 쪽을 한번 파고들어 가보실지 본토로 하실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나눠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아마도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혹은 동티모르에서 사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길라잡이에는 담겨 있지 않은 정말 인사이트들을 담은 요약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NGO 활동 대상국으로서의 SWOT 분석을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우선 지혜 선생님께서 심도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굴이 많이 다르죠. 네. 현장과 네, 국내에 있을 때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동티모르에서 많이 느꼈던 것은 강점 부분에 있어서는 동티모르가 이제 막 독립한 지 20여 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현장에 있을 때 말을 했던 게 정말 사업 발굴 아이템들이 많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점으로 뽑고 싶고요. 약점으로 이제 위크니스 측면을 보자면 딜리 수도가 아닌 곳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여타 개발도상국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만 딜리는 거기 현재 계신 분이 어떤 교차로를 기점으로 딜리가 아닌 곳을 나눈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차이가 크다는 점, 그래서 사업 대상지를 이제 수도가 아닌 지방으로 잡을 경우에 재난 취약성을 고려할 때 많이 사업 대상지로 가는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WCM 사업 대상지를 방문할 때 도로가 유실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측면에서도 조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는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세요. 동티모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티모르에서 한국어 교육을
네,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세종학당 재단에서 이제 세종학당을 전 세계에 이제 짓는데 동티모르도 이제 한 곳이라고 염두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 한국 교육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E7 비자를 통해서 동티모르의 어업 분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한국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국에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좋은 작용으로 발휘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 부처마다 외국인 자문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포르투갈 자문관들이 부처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길라잡이 끝나고 나서 동티모르를 사후 점검으로 한번 다시 갔다 왔어요. 근데 교육부 자문관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자문관 중에서 한국인 자문관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부처랑도 일할 때 한국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위험 요인으로 보자면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건 이제 사업에 굉장한 위기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웅에 대한 칭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쟁 영웅들이 아직 정권을 잡고 있고 그래서 세대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 파트너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또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물자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마트만 가더라도 인리 제품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거의 대다수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하실 때 현지 업체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현지 업체도 많이 없을 것 같고 또 뭐 이제 작은 기자재를 조달을 하려고 해도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 수행할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전략 보고서를 지금 보는 것 같죠. 이어서 나연쌤도 또 나연쌤만의 시선으로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동티모르에서 10년 동안 코이카 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그 관점에서 조금 이 수합 분석을 해봤는데요. 강점이 사실 많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도로 정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동티모르가 지형의 특성상 산악 지역이 많은데 물론 깊은 산골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도시를 기준으로 저 멀리 갔을 때 정말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콘크리트로 바닥이 잘 다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원을 운송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이나 사업지 조사차 왔다 갔다 하실 때 비교적 큰 시간 들이지 않고 원활하게 잘 가실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점으로 꼽아봤고요. 커피 생산하기 좋은 환경이다를 썼는데 여기서 뭐 한국 NGO가 커피 사업을 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오늘 오는 길에 이제 어떤 카페에 갔는데 온갖 국가의 대륙의 원두를 다 취급을 하는데 동티모르 원두를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맛있는 이거 안 하세요? 이랬더니 품질 관리가 너무 떨어진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라고 하셔서 사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NGO가 거기 들어가면 정말 거기 원두는 정말 길에 널리고 깔렸거든요. 그래서 좀 환경이 되게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워서 좀 강점으로 강조해 보았고요.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많아서 일단 일자리가 없어서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다 몰려요. 근데 뭐 도시라고 일자리가 있을까요?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호주나 일본, 뭐 유럽 국가, 한국 이렇게 오는데 저는 청년 실업 문제랑 그 숙련된 노동력의 해외 유출을 묶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정말 좋은 인재를 찾아서 직원으로 뽑았어요. 혹은 훈련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해외로
나가요. 해외로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부 설립하실 때 좀 약점,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대책 강구가 좀 필요해 보여서 썼고요. 높은 문맹률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막 교육자를 열심히 만들어서 갔어요. 인도네시아나 뭐 떼뚜머나 포르투갈을 준비를 해 가면 읽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읽고 쓰는 것이 잘 안 돼서 이 교육에 되게 차질을 겪었던 게 있어가지고 약점으로 넣었고요. 네, 뭐 공장이 없으니까 자원, 이 공산품 이런 것들이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가격 또한 네, 굉장히 비싸다는 점이 약점이었고, 중국 가시면 중국에서 중국 시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가격 경쟁력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요즘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요 중국이 그 현재 시장 장악했다는 게 좀 약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회에 아까 그 지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외에도 제가 여기엔 안 썼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 게, 제가 다른 국가의 코이카 사무소를 많이 가본 건 아닌데요. 저희 10년 동안 사업을 할 때 코이카 사무소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사업을 하지 않는 하나 안 하나에 크게 여의치 않고 항상 불러서 부족한 점 없는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교육 필요한 건 없는지, 자원 필요한 건 없는지, 그 코이카에서 어떤 사업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이런 조금 도움이 필요하더라 이 지역에. 그래서 이 NGO가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떤지. 이 소장님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이걸 굉장히 그 NGO와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환대해 주세요. 그래서 네, 사업을 하실 때 코이카 사업이 아니더라도 코이카 사무소에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큰 기회라고 보았고요. 위험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쓰는 국가예요. 그리고 공산품 같은 것들이 다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물가가 진짜 비싸요. 뭐 빅맥 지수라고 하죠. 뭐 거의 현지에 그 맥도날드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버거킹이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현지에 한 달 공식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150불인데 햄버거 하나가 막 15,000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물가가 비싸다는 점이 조금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기후변화의 그 기후재난이라고 하죠.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재민의 숫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회복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코비드-19 터졌을 때 저희 코이카 사업하고 있었는데 봉쇄령 공지가 나자마자 3일 뒤에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현지 PM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온라인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봉쇄가 된지라. 그래서 사실 리스크 관리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가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업이나 혹은 NGO 지부를 만드실 때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 전데요. 제 사진 보시면 약간 동공의 초점을 좀 잃었어요. 전날이 제가 인터뷰 제가 메인으로 하는 기관의 방문이었는데 그 기관의 인터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초점을 좀 잃었는데, 왜 어려웠었는지가 사실 약점인데요. 언어가 굉장히 여러 언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혼재됐던 거예요. 일단은 공용어로 태투머가 쓰이지만 태투머에서 한국어에서 태투머로 번역하는 통 번역을 하실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겠잖아요. 그 주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섭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NGO에서 또 혹은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 태투머 나왔다가 한국어 나왔다가 통역도 했다가 영어도 나왔다가 막 이렇게 혼재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서류는 전부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영문 서류가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하려고 해도 뭐 요새 이렇게 번역이 AI가 번역을 하는 시대에 그게 어렵겠나 싶었지만 일단 구글 번역에 태투머 없고, 그리고 포르투갈어에서 한국어는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보다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이 언어의 사용이. 그래서 언어의 어떤 혼재와 번역의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제가 적진 않았지만 약간 약점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기초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의 어떤 약점이라고 하면 그 파견 인력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는 이제 수도로
가서 다른 파견 한국분들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수도 가는 날을 정해주는 기관도 있고 동티모르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곳은 인프라가 더 열악하고 좀 약간 고립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기도 했고요. 강점이라고 한다면 되게 고도화된 전략이 아니어도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 기반이 약간 다 성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뭘 해도 할 수 있다. 한국 NGO가 이미 잘하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 가서 심플한 사업 모델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기회라고 한다면 인프라가 미비하지만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구축이 되고 있어요. 미비하지만 계속 구축이 되고 있는 중이고 또 자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면은 1년에 쌀을 3번도 심고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자연자원 그리고 바다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또 위험한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비용이 굉장히 높고 일단 우리가 출장을 간다고 예산을 생각을 하면 항공비 들고 우리 또 출장 일비, 식비, 숙박비 이제 들잖아요. 근데 아시아권임에도 불구하고 항공료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출장 경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직항이 없고 인도네시아 경유해서 가려고 하면 저희도 주말 앞뒤로 끼고 갔지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효율성으로 보자면은 이 사업국을 택하는 것이 살짝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출장 경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안에서 사업하는데 물류 비용이 높고 그것도 불안정하다.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유류 비용 등등. 또 육로로 이동할 물자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을 하거나 글로벌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배로 그 물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물자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물류 비용이 상승했을 때의 그런 변수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이 좀 위험 요소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탄자니아 항공 경비가 13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동티모르는 얼마 들었을 것 같으세요? 항공권만 70? 180? 저희 2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자니아보다 훨씬 더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기도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착 시간까지는 더 많이 소요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긴 하지만 조금 멀고 비싼 곳이긴 하다. 다만 단체에서 이미 자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면 현지에 막상 갔을 때 경쟁자가 많이 없다. 그리고 정부나 다른 NGO들이 굉장히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탄자니아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한국 NGO가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요. 탄자니아의 분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민 선생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사진과 좀 다르네요. 네, 여기 와서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저는 신규 사업장을 개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제가 느꼈던 좀 인사이트들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탄자니아에 대한 강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있는 만큼 현재 굉장히 안정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근 케냐 국가만 하더라도 활동의 제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 문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강점이었고요. 약점은 동티모르의 상황과는 반대인 것 같아요. 한국 기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관들이 그 안정적인 무대인 탄자니아 내에서 사업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하지 않고 있는 그 사업 섹터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코이카 CP에서는 3가지로 그 중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보건과 교육과 농촌 지역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 3가지로 잡고 있는데 그 3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는 더 다양한 섹터의 많은 사업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현지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
중복 가능성이나 아니면 좀 아주 혁신적인 사업들을 혁신적인 사업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로는 탄자니아 정부 자체가 그 장기 개발 계획, 중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자국의 경제 개발, 산업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산업화를 계획하고 있어서 기존의 그 전통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혁신 사업들도 현지 정부에서는 많이 환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지에 많은 기관들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레퍼런스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아니면 섹터별로 관련된 레퍼런스를 굉장히 충분히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으로는 탄자니아도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농업이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후 변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도 위험 요소로 많이 고려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강점으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특히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서 좀 NGO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NGO들이 있어서 조금 포화인 상황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이제 혁신적인 사업이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업들이 탄자니아 정부에서 좀 환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의 물류 관문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로 항구를 실제로 한 2-3개 정도 더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다양한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에 따른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으로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탄자니아 본토의 경우에는 타미세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PORALG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대통령 직속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지방 정부 상위 기관으로서 모든 NGO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기관의 협력이나 아니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코익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IT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IT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TOT도 하고 하겠지만 이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미세미라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롭게 좀 현장에 NGO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기관과의 협력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내수 경제나 산업이 아직 취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물가 변동이 너무나 심하고 이래서 예산을 책정하고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후 변화에도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탄자니아가 최근에 탄자니아의 이제 사파리 지역 사파리가 좀 유명한데 그런 사파리를 같은 경우에 요즘에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래 알고 있던 사파리 지형이 좀 변화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변동률이나 좀 기후 변화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네.
사실 저희 패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국가에 대한 소개와 설명과 이런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현장에 다녀왔고 또 최근에 국가에 대해서 얕지만 넓게 조사를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도로 전달드리는 거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깊은 심층 분석 감사드리고요. 원래 저희 대본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제가 시간이 모자랄까 봐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내용을 다 삭제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본에는 없었지만 혹시 국가별로 좀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라거나 팁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나눠보시고 그 이후에 현장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 없으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예지 선생님부터.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실 때 약간 교양 같은 예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약간 지금 거의 기자회견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이 스터디 투어를 임하셨다는 것이 팀원이면서도 되게 와닿아서 진지한 분위기지만 또 계속 말씀을 전해 보면요, 저는 일단 이 스터디 투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합류하게 된 이유는 사실 다 다르거든요. 지부 설립을 고려하면서 기관 차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사업 담당 사업 국가여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도 있고, 그냥 개인적인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모였지만 우리가 실무자로 일하면서도 이 국가를 기관을 초월해서 정보를 조사하고 들여다볼 기회가 사실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조직에 다양한 실무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어려웠던, 물론 현장 가면 어렵고 되게 변수가 많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또 같이 회의도 하고, 사실상 달인들이잖아요. 개도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출장을 가는 것에 다 달인들이라서 뭔가 이렇게 합이 잘 맞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너무 즐거운 기회였고, 저 개인적으로는 현지 조사의 현지 조사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기관 현지 조사 갈 때 KCOC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좀 본보기 삼아 이렇게 일정을 짜보겠다라는 어떤 배움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원고를 쓰는 과정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실무자로서 이렇게 같이 원고 작업을 해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아직 참여 안 해보신 분들 내년 꼭 노리셔서 한번 이 기회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보시는 게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도 몹시나 도움이 된다. 또 혹시 기관 대표님들 계시면 이런 거 실무자가 한다고 하면 꼭 동의서 써주시고 연차 내주시고 많은 도움을 해주시면 아주 역량 강화와 단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보태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동팀으로 출장을 혼자 다녔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팀으로 갔었어서 혼자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컨택하고 미팅하고에서의 그 분위기와 이 팀으로 접근했을 때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이번에 그래서 잘했다, 이거 하길 잘했다를 느꼈었거든요. 물론 실무를 하고 있을 때는 본업에 치여가지고 이런 뭐 NGO 등록이나 혹은 현황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확실히 팀이 한꺼번에 이제 각자 그 분업을 해서 서로 코칭도 해주고 협력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탄자니아 혹은 동티모르가 아니더라도 이제 내년 2025년에 또 필리핀 르완다 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기관에서 이 국가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하셨을 때 혼자 기관 안에서 해결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실 수 있다는 거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티모르 분쟁 취약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심으로 네, 참여하게 됐는데 동티모르 처음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여기 아프리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감을 해주신 다른 팀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지만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느낀 그 첫인상과 비슷했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동티모르 관련돼서 최근에 어떤 한 평가 보고서를 봤는데 동티모르는 제 분쟁 후 재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동티모르는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가 1차 페이즈 1으로 끝나면 성과가 났을 때 페이즈 2를 이렇게 잘 연계를 시키잖아요. 근데 동티모르는 국제사회에서 프로젝트의 순차적인 이행보다는 프로젝트의 다양한 공여기관의 동시 다발적인 개발 재원의 투입이 효과가 난 국가라고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반증해 주는 게 사업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는 반증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이 한국의 NGO 분들에게 네, 뭔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라면 네, 정말 사업 발굴 기회가 많고 많은 전 세계의 공여 기관들이 네, 사업 발굴 요소를 찾으러 저는 방문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네 20년 정도 됐지만 정말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나중에도 그런 국가로 좀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눈치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자니아가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활동들을 탄자니아 넓은 땅덩이 안에서 각 지역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치열하고 진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그만큼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들이 문헌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라든지 봤을 때 굉장한 그 성과들이나 아니면은 실패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탄자니아에서의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고려를 하실 때 그런 레퍼런스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안에서도 비록 치열한 그 NGO들 간의 경쟁이나 활동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충분한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는 탄자니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라잡이 작성하면서 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좀 많이 공부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탄자니아로 이제 진출을 하시는 걸 좀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지역으로 진출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 정부 혹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과의 좀 협력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지와의 좀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패널로 함께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영상에 출연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참여가 의무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온화한 인상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업무적으로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내심 영상 촬영도 안 하신다 그러고 패널도 안 하고 연락 끊을 거야 이러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웃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해보기 전에 이제 저희 출장에 함께 하셨던 오늘 저희 스터디 투어 참가자분들도 자리에 와 계시고 저희 코이카 전혜랑 대리님도 와 계시고 같이 KCOC 스태프분들도 뒤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현장까지 직접 와주셔서 끝까지 분위기 좋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NGO 길라잡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행된 영상은 제가 편집을 예쁘게 해서 다시 KCOC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두고두고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프로그램 홍보를 드리면요. 내년에는 필리핀과 르완다를 대상으로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하고 나시면 굉장히 얻어가시는 게 많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와주셔도 좋고 아니면 주위에 많이 소문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 성과 공유회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식상하게 하지 말고 저희 스터디 투어에서 만나요로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가 만나요 하면 현장에서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터디 투어에서